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도 의심, 추적 방법 및 들키지 않는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수도 있고 또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진실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의심하고 추적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뢰의 결여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늦게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숨기고 사용하는 모습은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을 추적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상대방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SNS에서 다른 이성과 잦은 소통을 하거나 특정 게시물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두 사람 간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늦게 귀가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면 이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의심이 계속 쌓이면 이는 결국 자신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부부인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지는 준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또한 민지가 물어보면 대답이 애매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민지에게 의심을 품게 했고 그녀는 준호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준호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잘못된 오해가 생긴다면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지는 조용히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자신의 고민을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민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남편이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민지야, 내 남편에게 상담해보는 게 어때? 그는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너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수진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며칠 후 민지는 수진과 함께 수진의 남편인 태호를 만나게 되었다. 태호는 민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지에게 몇 가지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지 씨,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준호 씨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대화가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민지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에 태호는 민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준호 씨의 활동 기록을 살펴보세요.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호는 이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요즘에는 위치 추적이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태호는 일상적인 관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준호 씨의 행동 패턴과 일상적인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외출하거나 낯선 장소에 자주 가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방법도 언급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화나 대화 내용을 엿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집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이러한 방법들이 가지는 위험성도 분명히 경고했다. 만약 준호 씨가 민지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을 권유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두 사람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지는 태호의 조언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태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준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민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알고 보니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집에서도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이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오해를 풀었다. 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민지와 준호의 사례는 결혼 생활이나 그 외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민지는 남편 준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처음에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때로는 더 큰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은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지가 준호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도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려 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문제를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민지가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호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으며 준호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준호 역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과, 정어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견은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이고, 정어는 진실되고 바른 말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민지가 처음에 선택했던 감시나 탐정 고용 등의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솔직함과 신뢰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지와 준호가 대화 끝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결국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지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화를 선택한 것은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진실되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민지가 만약 준호를 감시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진실된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념, 과 정정진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민지가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묻고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솔직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동이 나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관계에서 솔직함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민지와 준호가 겪었던 갈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이를 극복하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용기와 진실된 대화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기로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혼자만의 고민보다 누군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